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두 번째로 찾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앞에는 좀 말이 길었죠?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몇 문제더라? 하나, 둘, 뭐 세 문제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명제 중에 P이면 Q이다 꼴이 있어요. 여기서 P, Q는 조건을 말합니다. 두 조건을 뭐뭐이면으로 이어붙이면 이게 또 명제가 돼요. 그래서 이 명제의 기본적인 참거짓 판단 문제를 좀 살펴볼 겁니다.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할 때는 밑에 있는 내용을 그냥 심플하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결론에 대한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면, 이렇게 P가 Q 안에 쏙 들어가면 우리는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뭐 항상 참인 걸 찾으래요. 그러면 포함 관계를 갖는 두 집합을 먼저 캐치하시면 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R과, 그렇죠, P죠. P, R과 P. 그래서 R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R이면 P다는 없죠. 이게 2점짜리면 있었을 텐데 이게 3점이라서 그러면 밑에도 있지만 우리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동일하거든요. 여기서 대우 명제라는 것은 지금 P이면 Q이다 꼴에 이 두 줄짜리 화살표 이제 조심.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Q랑 P를 뒤집은,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건 역이라고 하죠. 역명제. 근데 이 역명제에서 각각 또 부정까지 해주면 얘를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하죠. 그렇죠? 대우, 뭐 대우튀김, 대우버거, 뭐 이렇게 새우 귀엽게 말한 그건데, 이제 요게 기존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동일해요. 얘랑 얘가 참거짓이 딱 그 호환된다. 뭐라 해야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 기똥찬 단어가 있는데 그 연동된다 말고 안 떠오르네. 미러링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서로 연동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참거짓이. 그러면 R이면 P다가 참인데 이 대우 명제는 P가 아니면 R이 아니다. 얘도 참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답이 있죠. 5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뭐 이따 문제 볼 텐데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어떤 하나는 여집합, 하나는 원래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지난번 거보다 좀 빨라서 듣기 좋죠?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제가 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관심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무관심하면 저도 하다 말 거예요. 아무튼 바쁘잖아요, 저도. 아무튼 자, 지금 보시면 이건 2011년 9월. 2011년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나요? 전 대학생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맞아. 맞아.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보통 09년생, 그죠? 또 나중에 보면 그거보다 더 어릴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포함 관계를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지금 PQR을 주고 딱 이 조건을 줬죠. P랑 Q 합친 거랑 R, 자 그림 그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P랑 Q 이렇게 그려주죠. 그거랑 R이랑 교집합이 없대요. 그럼 이렇게 쭉쭉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소 관계인 상황. 그럴 때 항상 참인 명제는 포함하고 있는 어떤 두 집합을 찾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아까 말했는데 R 입장에서 보세요. R 입장에서 R의 여집합은 여기거든요. 어이? 맞다. 이거 또 적당히. R의 여집합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R의 여집합 입장에서 P는 R의 여집합 들어가고요. Q도 R의 여집합 들어가죠? 그러면 P이면 R이 아니다. Q이면 R이 아니다. 요게 참이에요. 있나요, 답이? 답은 3번이에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없으면 얘네들의 각각의 무슨 명제, 무슨 버거 사주세요. 무슨, 그렇죠, 대우.
대우. 그죠? 그래서 R이면 P 아니다. 또는 R이면 Q가 아니다. 얘네도 보기에 있는지 찾아주면 뭐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도움이 되나요? 뭐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보죠. 이제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또 그렇죠.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근데 이번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공통수학 1 1학기에서 참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일단 천천히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구해볼게요. 일단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게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x 빼기 2가 그죠? 양변에 2를 더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P에 대한 그죠? 일단 뭐 정확한 집합 표현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Q를 보면 Q는 5 빼기 K와 K 사이 이미 어떤 결과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것은 요 K가 있기 때문. 그러면 포함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지 않고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P는 0과 4 사이. 요게 P입니다. P. 그죠? 그러면 Q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5 빼기 K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쵸? 포함돼야죠. 만약에 이렇게 Q가 있으면 포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P가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고요. 그 왼쪽에서 5-K랑 0 중에는 0이 더 크고 4랑 K 중엔 K가 더 크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부등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등호가 성립하는지 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5-K가 여기까지 좁혀져도 괜찮을까? 뭐 이런 거고요. 반대로 K도 4여도 될까? 이거죠. 뭐 돼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줘도 P는 Q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부등식 단원에 대한 얘기니까 좀 너무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같아도 되는데 그죠? 같아도 포함하는데 여전히 밖에서 감싸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각각 풀어보면 K는 5 이상이다. K는 4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채택되겠네요. K는 5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5,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인트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참인 걸 판단할 때는 그렇죠.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P가 Q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